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하루 지나니까 받아들여지게 돼요. 아이고 뭐 안 받아주면 못 주겠어요. 근데 아직 과실 비율로 막 따지면서 차를 막 요즘 법이 바뀌어서 이상한 차를 준대요. 그죠, 배기량으로 따지니까.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청취자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변의 차를 조심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위를 넓게 보시면서 옆으로 훅 들어오는 차가 없는지 꼭 주의 깊게 살펴주십시오. 오늘 책은 그래도 조금 가볍게 볼 수 있나요? 예,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이고, 네. 되게 오랜만에 중학생 대상으로 책이죠? 읽을 수 있는 예, 책을 갖고 왔어요. 이거 뭐 제목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쵸. 나는 운동화가 없어도 달릴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이고, 지은이가 볼프강 코른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책을 지은 사람이죠. 어떤 게 정상이야 라는 책을 네. 지은 그 작가입니다. 근데 그 책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애들이 읽기에 조금 개념 자체가 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책을 목록에 넣었다가 뺀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전 볼프강 코른이 지은지는 모르고 그냥 지난번에 저희 게시판에 네. 경제학 관련돼서 누가 여쭤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쵸? 경제학 예, 관련된 예. 책, 경제 관련 책으로. 그래서 경제 관련 책이 뭐가 있지 그러고 막 찾다가 그냥 그거 찾다가 찾았어요. 그걸 찾다가 이렇게 이 제목을 그냥 쓱 봤거든요. 쓱 보고 나서 이제 서점 가서 뭐 책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가서 읽고 갖고 왔어요. 읽고 갖고 왔는데 재밌더라고요. 아마 볼프강 코른이 그 전에 썼던 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네. 정리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장르는 소설이고요. 예. 소설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개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어떤 게 정상이야 같은 걸 썼던 사람인 걸 감안하면 분명히 어떤 문화 상대주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람인 건 확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느낌. 그런 책이긴 한데 저 약간 읽으면서 조금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잠깐 들었던 부분은 있긴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해소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책은 운동화에 관한 책입니다. 운동화에 관한 지식들을 넓히기에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맨날 공정무역 하면 항상 한 생각 커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 운동화도 공정무역 운동화가 따로 있더라고요. 있죠? 네, 저는 그걸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서 공정무역 운동화라는 것도 저는 이 책 보면서 처음 알게 됐고, 네, 그 다음에 고무창 같은 것도 이제 제대로 가격을 매겨서 주고 하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운동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플롯을 생각보다 되게 잘 구성을 해놔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의 재미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잘 끼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균형을 되게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읽고 나서 이거는 다음번, 그러니까 내년에는 목록에다 끼워놔야겠다고 생각하고 갖고 왔습니다. 아우, 잘하셨어. 요 정도면 뭐 애들이 되게 좋아하니까요. 그 아베베도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온주공항 나오잖아요. 예. 이 온주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세요? 온주요? 이 중국 최고 상인을 온주 상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에도 10대 상인이 있고 3대 상인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 가장 상인의 피가 흐르는 곳, 거기가 온주예요. 그래서 온주 상인 되게 유명하죠. 예, 여기서 그래서 그런 곳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막
물건이나 이제 중국의 어떠한 자본주의적인 시장 예. 경제가 발전하는데 되게 기여했던 네,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그 온주가 인구가 1,000만 정도 된대요. 예, 1,000만 정도 되는데 거의 모든 중국산 운동화는 여기서 다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쵸.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있었고 중국에서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요새는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왜 예전에는 막 다국적 기업의 도덕성 이러면 선진국들의 다국적 기업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거의 중국발 다국적 기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다국적 기업들의 도덕성에 관해서도 언급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도 잠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에 네. 관해서도 중간에 이제 얘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자체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넘어가고 또 그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의 관계들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 식으로 화살표가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떠올리기가 되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 이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이 뭐 운동화에 대한 책이죠. 독일 사람이고요. 볼프강 코른이니까 독일 사람이고 이 사람이 베를린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그 마라톤 대회를 취재하는 사람의 역할로 이제 등장을 해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기자죠. 기자가 마라톤 대회를 취재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고민을 해요. 이제 그 마라톤에 관해서 어떤 기사를 내야 되냐 막 고민을 했는데 제보가 하나 오는 거예요. 뭐 어디 물 마시는 곳 뒤에 가면 거기에 뭐 운동화가 하나 떨어져 있을 거야. 이렇게 제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어떤 운동화가 떨어져 있는데 운동화에는 살짝 뭐 약간 혈흔도 있고 운동화가 한 짝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딱 보고는 이 사람이 이거 얘기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운동화의 주인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운동화의 주인을 찾아가는데 막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운동화 하나만 딸랑 있으니까. 그럼 이제 대형 뭔가 운동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계속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계속 찾아다니는데 어떤 사람들 전부 봐도 이게 대량으로 양산되는 운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의 알리바바에다가 이 운동화를 올리고 이것과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대충 찍어가지고 알리바바에 올렸더니 막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내가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올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자기네들 이제 정보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온주에 갑니다. 온주에 이제 중국 출장을 가는 거죠. 그 운동화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중국 출장을 가서 거기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약간 이거 좀 애매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중국에 관한 굉장한 편견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막 중국 사람들은 어떨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막 갖고서 이 주인공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볼프강 코론이라는 사람을 이 작가를 알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이 사람 분명히 어떤 상대적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가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요. 막 중국 사람들 공장에도 찾아가고 공장 막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막 옆에 꼬셔가지고 공장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막 공장에서 운동화 밑창 만드는데 이런 데 막 찾아가고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이해가 좀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나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접했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걸 그런 에피소드 하나를 통해서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베를린으로 갔다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운동화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뭐까지 하냐면 자기가 이제 베를린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로 해요. 편집장이 시켜요. 너 가서 야, 너 마라톤 대회라도 한번 참가해봐. 그럼 뭘 좀 더 알지 않겠냐? 이러고 막 참가해가지고 참가하려고 노력을 하는 도중에 이제 그 운동화의 분석을 맡겼던 연구소에서 이거 아프리카에서 나온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 운동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아프리카에 가는데 또 아까 중국에서 했던 그런 방식과 똑같아요. 아프리카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확 드러나요. 그래서 아프리카, 특히 에티오피아가 배경이 되는데 에티오피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하게 행동할 거야 라고 편견을 갖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갖고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운동화의 어떤 경제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운동화를 가지고 그런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 문화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걸 두 개를 되게 잘 조합해 놓고 있어가지고 그냥 아프리카 처음엔 편견을 갖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아프리카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딱 나와서 마지막에 이제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 운동화가 누구 건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운동화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기서 이제 그 편집장과 같이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이 얘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더 알 수 있었던 게 아까 이제 밑창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운동화 밑창을 그런 식으로 붙이는지 몰랐거든요. 운동화 밑창을 왜 맨날 운동화만 신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신긴 신지만 운동화를 보고 있진 않거든. 아 내가 러닝이 취미라 이 운동화에 내가 민감하거든요. 제가 신는 운동화가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딱 한 곳에서만 파는 운동화예요. 그래서 운동화 밑창을 붙이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걸 잠깐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접착제, 용해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유해한 물질들이 많대요. 애들이 붙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중국 쪽에서는 손으로 붙인다는 거야. 접착제를 쫙 손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원래는 공장 안에서 뭔가 기계로 돌려야 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프리카에도 그대로 옮겨가지고 아프리카에서는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그걸 붙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처음 보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운동화 얘기하는데 쓸데없이 왜 그 얘기가 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디다스와 푸마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디다스와 푸마가 어떤 둘이 이제 형제였다면서요? 그 설립자들이. 네. 동생이 푸마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아돌프인가 그렇고 동생이 루돌프인가 그런데 아돌프는 아디라고 불렀고 루돌프는 루디라고 불러가지고 아디다스는 아디의 이름을 땄고 원래 루돌프가 루디라고 불러서 루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푸마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나이키와 그 뭐지 우니시카 타이거인가 그 관계도 이렇게 설명을 막 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운동화의 역사들도 약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너 혹시 나이키가 어떻게 해서 세계 1위의 스포츠 그룹 그 회사가 됐는지 알아? 박연차 회장 때문이죠. 조단 덕분이라고. 물론 조단 덕분이긴 하지만 박연차 회장, 대한민국의 박연차 회장, 그렇죠. 네, 대한민국 박연차 회장이 아디다 나이키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단 덕분이다. 그 전까지 아디다스가 가장 큰 회사였다고. 그럼요. 근데 그게 되게 웃겼던 게 조단이 아디다스 쪽에 신발을 신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아디다스에서 조단 너무 작아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조단 키가 198인가 된대요. 네. 너무 작아서 농구 NBA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나이키로 넘어갔는데 원래 1순위가 아니었어요. 마이클 조던이 당시 NBA 그 드래프트 순위에서 많은 사람들은 조던이 1순위로 뽑혔을 거라 생각하는데 당시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조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디다스도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딱 보면 그냥 허공에 탁 뜨면서 농구의 신이세요. 농구의 신. 농구는 조던 이렇게 된 거죠. 축구는 메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근데 어쨌든 메시는 아디다스 신지 않아요? 네, 배드민턴은 박주봉. 네.
세계에는 각각의 스포츠에 각각의 신이 있는 거예요. 나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은 박주봉이죠. 예전에 인도네시아 선수 중에 되게 유명한 선수 하나 있었는데. 박주봉이에요. 인도네시아 그 선수도 아마 박주봉 사진에다가 인사하면서 연습했을 거예요. 네. 박주봉님은 배드민턴계에서는 그냥 신이에요. 축구의 메시. 그러니까는 메시를 비교할 때는 호날두랑 비교하면 안 되고 항상 조던과 박주봉이랑 비교해야 돼요. 예, 뭐 어쨌든 메시는 아마 아디다스를 신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나이키가 그런 식으로 성장했다라는 얘기도 여기서 이제 그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내용 안에다 끼워놓고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어떤 책을 놓고 운동화의 역사 이렇게 놔두고 나이키 얘기를 했으면 되게 졸렸을 텐데 그걸 그냥 자기는 대화하다가 쑥 나왔다가 들어가 버려요. 조던 운동화는 정말 최고의 운동화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아무 뭔가 거부감 없이 그런 역사적인 정보들이 쓱 들어오면서 운동화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공정무역 운동화라는 것도 있어 라고 마지막에 이제 전달을 해주면서 이 얘기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정무역 운동화라는 게 있구나 하고 찾아봤는데 우리나라까지는 아직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는 그런 추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물론 저는 처음에 찾기는 경제 때문에 찾았는데 경제 쪽에다가 역사랑 뭐 스포츠 이런 것들을 전부 엮어놓고 있어가지고 이 책은 활용하려고 치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되게 좋은 책을 만났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 공정무역 초콜릿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맛있어서. 그러세요? 전 그러니까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초콜릿 이런 걸 이제 저도 접하기는 많이 접하는데 이게 저 아직 이렇게 뭔가 사람이 좀 덜 도덕적이 돼가지고. 아니요, 커피 그렇게까지 맛있지 않아요. 그래요? 네, 초콜릿은 맛있어요? 네, 초콜릿 맛있어요. 근데 그 유명해요. 그리고 가격 대비가 이제는 공정무역에 관련된 제품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하나의 시장의 마케팅의 한 방향이 되면서 가격 경쟁력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죠. 이게 뭐 아디다스 나오죠. 아디다스는 뭐 원래는 그 봅스레이 선전으로 아디다스가 되게 멋있었거든요. 봅스레이 선전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조던이죠. 조던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힘인 것 같아요.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나이키의 대부분의 신발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잖아요. 초창기에.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세계 최대의 나이키 하청 생산을 하는 회사가 물론 이제 그 공장을 베트남에 지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회사예요. 그게 그 박연차 회장이라고 태국 사람. 제가 아까 웃으면서 나이키는 박연차 회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는 하는 게 없어. 나이키라는 회사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시장인 미국에서의 마케팅과 이미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애플과 똑같은 기업 모델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휴대폰과 운동화의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생산 기지를 해외에 두고 저임금으로 만들고 자신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한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또 알려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속에서 이제 사실은 착취를 하는데 그게 베트남의 기업이 착취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나이키가 착취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고민들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세계 경제의 사슬을 이해하게 되면서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한심한 행동이었는가를 학생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반경제학적인 행동을 한 거고 우리나라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이런 데서도 아마 한 번쯤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면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관계 속 국제 경제가 갖고 있는 상호 의존성의 룰을 깬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데미지가 상대에게 그 룰을 깬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들도 아주 똑똑하게 좀 뭔가를 해안 있게 보는 학생들은 그 정도 직관들도 아마 생기지 않을까. 좀 저는 이제 소재가 너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뭐도 있었냐면 마라톤 선수들 마라톤에 관한 얘기잖아요. 마라톤 선수에 관한 정보들도 나와요. 그 왜 맨발로 우승했던 그 선수도 나오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 우리가 인간은 원래 맨발로 달리면 그
그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적응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신발이 발전하는 추세가 예전까지는 쿠션을 되게 잘 만들어서 쿠션이 모든 충격을 다 흡수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발이 쿠션을 그런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요즘의 운동화들은 그 충격을 발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쿠션을 완전히 막 다 흡수하게 만들지 않고 얼마만큼 적절하게 서로 나눠 가지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런 건 보면 참 사람 몸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예. 그러니까 되게 여러 소재가 진짜 다양해요. 그러면서 막 아프리카의 마라톤 선수가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에서 어떻게 약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너무 어색하지 않게 되게 잘 풀어놔가지고 뭐 그냥 정보는 정보대로 없고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자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어떤 문제를 던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느낌이었어요. 예, 세계 경제가 국제 분업 질서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체험적으로 알게 만들어주고 예. 중학생 수준에게 있어서는 너무 좋은 책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현재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의존적인 구조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아이들은 이런 책을 통해서 그릴 수 있으니까 학생들의 생각을 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사실 독서가 그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경제학에 관련된 어떤 세계 무역이라든가 현재의 국제 분업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시적 경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중학생 수준이 읽을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책이다. 어차피 명절이잖아요. 명절은 예. 무거운 책을 던지면 안 돼. 요즘에 이제 거의 이경지까지 온 거예요, 이거? 예? 이 방송이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나오고 이제 명절인데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즐겁게 읽게 할 수 있으니까 명절 때 조금 압박을 가지 않고 이런 책을 딱 선택해서 거기까지 혹시?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명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명절이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예. 아니 뭐 저도 뭐 명절 좋아하진 않아요. 명절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뭐. 근데 뭐, 그 명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른들이 되면은 좀 명절은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명절이 저한테 중요한 건 설날이 저희 아버지가 설날이 생신이세요 항상 음력으로 1월 1일 날 생신이시라서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너무 좋으시다. 아버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며느리들은 시아버지 최고라고 얘기하던데, 상 안 차려도 돼. 뭐, 그냥 케이크만 하나 사고 가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할 거 그냥 같이. 네. 완전 좋은데? 그런 상태라서 사실 설날이라는 명절 자체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사랑받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자, 출판사가 꿈꾸다 출판사요? 꿈꾸다라는 출판사예요. 그리고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꿈꾸다 이거 안 돼요. 저희 출판사 이름이 생각을 말하는데 이거 저희 이거 저작권 있어요. 생각을 말하다. 시리즈가 생각을 꿈꾸다 시리즈인 것 같아요. 생각을 말하다 출판사에서 생각을 꿈꾸다 시리즈를 만들어야지. 왜 꿈꾸다 출판사에서 생각을 꿈꾸다? 그럼 화병하시든가. 드디어 제가 저자를 구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굴뚝청소부. 이진경이요? 네. 아 진짜? 네. 오. 같이 써요? 같이. 아니요, 저는 됐어요. 이진경 어떻게 이진경 씨랑 같이 써요? 네? 전 그 책 보면서 철학 공부했는데. 이진경님께서 심야에 카톡을 보내서 네,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네. 야, 이거 큰 분을 꼬으셨네. 저요? 제가 열심히 산도 타고. 제가 청소년용으로 철학책을 써달라 그랬어요. 너무 요즘 그런 책을 안 쓰신다. 저 그 철학 공부 투자수 너무 좋아했거든요. 굴뚝청소부. 네, 그 책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버전으로 이 책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그런 기획을 해가지고 제목도 막 혼자서 신나가지고 혼자서 지금 제목도 손잡철? 뭐 이런 거. 손에 잡히는 철학? 뭐 이러면서 좀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책을 해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말하다 출판사에서 이런 책을 내야 되는데 왜 자꾸 꿈꾸다 출판사에서 생각을 꿈꾸다 시리즈를 내냔 말이죠. 생각을 꿈꾸다 해서 말하다 시리즈를 내는 건 생각을 말하다 출판사에서 말하다 시리즈. 그래 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내가 그래야 되겠다. 말하다 아니다 꿈꾸다 시리즈를 만들어 봐야 시리즈. 되겠다. 예. 말하다 시리즈 두 개를 만든 네, 시리즈 그렇죠. 꿈꾸다 시리즈 말하다 시리즈 이렇게 하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자를 구했습니다. 자, 출판사 이름은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네요. 꿈꾸다 출판사. 네. 네. 꿈꾸다 출판사의 제목이 또 길어요. 나는 운동화가 없어도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딱 느낌 자체가 그리고 부제가 버려진 운동화의 불편한 진실. 번역은 괜찮죠? 예, 번역 괜찮고요. 아니 번역이 약간 번역은 괜찮은데 편집에서 맞춤법 실수가 조금씩 보여요. 아니 내가 아까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 진짜 이게 안 돼요? 아니 나 같으면 여기 넘어갈 텐데 그걸 굳이 체크를 해가지고 교정을 보고 있어. 아니 이거 모래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거 그냥 몇 군데 있어요. 많아요? 아니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두세 군데 봤던 것 같아요. 어머나 이거 꿈꾸다 이거 안 돼. 이 정도면 안 돼. 이 정도면 거의 사고인데. 사고 수준이잖아요. 저도 책 처음에 만들었다가 사고 났었잖아요. 편집자가 실수해가지고 도표를 갖다가 중학교 문법책에 도표를 바꾸시는 바람에 자기가 막 그래서 막 내용이 막 달라지잖아요. 편집 실수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뭐 그걸 빼고는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용상으로 뭐 잘 안 읽힌다거나 이런 건 잘 못 봤어요. 괜찮아요. 네. 어차피 그림도 본인들이 그린 거잖아요. 원저자들이. 원저자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림이 좀 아닌 느낌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린 그런 형태의 느낌이다라고. 소설이고 금방 볼 수 있는 책이니까 한 2-3시간이면 충분히 즐겁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절 때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한 번씩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리즈는 안 나왔나 봐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거 제가 지금 날짜 확인을 못했는데 2019년 한 10월 정도에 출판된 걸로 제가 기억했는데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출판사 자체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짐작하기로는. 어쨌든 시리즈가 다른 시리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출판 등록은 오래됐는데요. 그래요? 저처럼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면 책이 이렇게 많이 눈에 안 띄었구나. 네, 2004년에 만드신. 오래됐네. 네. 그럼 중간중간에 뭐가 나왔을 텐데. 꿈터의 청소년 브랜드네요. 꿈터가 뭐더라? 어쨌든 책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시리즈들을 뽑아낸다고 치면은 뭐 시리즈를 나오는 걸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네. 저희도 열심히 시리즈를 만들겠습니다. 이분이 250여 권의 책을 번역했네요. 독일어 관련된 책을 유혜자님께서. 그러니까 이 계통 내에서는 어느 정도 타짜 수준으로 독일어 책을 잘 번역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출판사가 저자도 잘 구했고 번역자도 잘 구했고 그런 거네요. 저도 제 친구가 지금 독일에서 살면서 독일 사람에게 독일어 문법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는 걔가 지금 독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 보내갖고 독일 동화책 좀 번역해서 보내갖고 이제 시리즈로 지금 그거 하자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 전에 벌써 이진경님께서 심야 카톡으로 저 즐겁게 해주셔서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밤에 소리를 지를 수는 없고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거 광고만 잘하면 잘 되겠는데? 이진경 이름이 있잖아. 그럼요. 그분이죠. 희룡아. 어쨌든 굴뚝청소부의 새로운 형태의 버전을 한번 준비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자꾸 추구하고 이렇게 자꾸 독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런 저자도 구할 수 있고 또 즐거움이 하나씩 인생에서 생깁니다. 사고 빼고 또 사고도 즐거움으로 승화시켜야죠. 근데 뭐 승화는 잘 안 될 것 같지만 자, 꿈꾸다 출판사에 나는 운동화가 없어도 달릴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국어 방송 들으시고 또 뉴스 브리핑 들으시면서 명절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미리 명절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